언니 요즘 피부과 다니세요? 눈가랑 입가의 잔주름이 다 어디 갔어요? 이웃집 동생이 이렇게 칭찬할 때마다 기쁘면서도 쑥스러워요. 사실 비결이 있긴 한데 너무 간단해서 말해도 아무도 안 믿을 거예요. 대단한 시술 같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익숙한 그 바세린 하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불과 1년 전만 해도 거울을 오래 들여다볼 용기가 없었어요. 50세가 넘어가니 피부가 갑자기 마른 나뭇잎처럼 버석거리고 주름은 경쟁하듯 생겨나더라고요. 피부과 의사인 아들이 엄마가 속상해하는 걸 보고는 자꾸만 피부과에 가자고 비싼 화장품을 사주겠다고 성화였죠. 하지만 제가 워낙 아끼는 성격이라 그 돈이 아까워서 괜찮다고 손사래를 쳤어요. 결국 아들은 한숨을 쉬더니 자기가 나이 드신 환자분들께 많이 알려드렸다는 피부관리법 하나를 가르쳐 주더군요. 바로 그 작은 보습밤을 이용한 3중 보습 비결이었어요. 딱 1년 후 제 피부는 저조차 믿을 수 없을 만큼 달라졌어요. 제가 이 바세린 이야기 TV 채널에서 이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기로 결심한 이유도 바로 그거예요. 저와 비슷한 고민을 가진 여성분들이 다시 자신감을 찾으셨으면 해서요. 그러고 보니 제 친구 박 여사 이야기가 생각나네요. 그 친구는 손발이 너무 건조해서 피가 날 정도로 갈라지고 밤마다 가려워서 잠도 제대로 못 잘 만큼 고생했어요. 비싼 크림에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그 순간뿐 돌아서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하소연했죠. 그 얘기를 듣고 제가 아들에게 배운 비결을 그대로 알려줬어요. 가격을 보지 말고 습관과 바르는 순서부터 바꿔보라고요. 처음엔 반신반의하던 친구도 한번 해보겠다며 따라 하더군요. 몇 달 뒤에 다시 만났는데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어찌나 고마워하던지. 거칠었던 손이 아기 손처럼 부드러워지고 쩍쩍 갈라졌던 상처도 다 아물었더라고요. 기뻐하는 친구를 보니 제 마음까지 따뜻해졌어요. 여러분, 50세 이후 피부는 사실 그렇게 거창한 게 필요하지 않아요. 때로는 비결이 가장 소박하고 익숙한 것에 있더라고요.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제대로 사용하느냐 하는 점이죠. 그 작은 통 하나가 제 피부를 부드럽게 해주고 건조함으로 인한 잔주름을 완화해 준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지출까지 막아주었답니다. 이제 저는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 대신 이 놀라운 변화에 대한 작은 기쁨과 감사함을 느껴요. 영상 속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시도하기 전에 작은 부위의 피부 반응을 테스트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가격을 보지 말고 습관과 바르는 순서부터 바꿔보라고요. 제 이 말이 간단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저 자신도 꽤 오랜 시간 헤매고 나서야 깨닫게 된 과정이었어요. 예전에 피부가 건조하다고 느끼면 저나 다른 많은 분들의 첫 반응이 뭐였을까요? 맞아요. 무언가를 듬뿍 아주 두껍게 바르는 거였죠. 저도 그랬어요. 건조한 피부에는 자기 전에 바세린을 잔뜩 바르고 자면 다음날 아기 피부처럼 촉촉해질 거라고 생각했죠. 세상에 그건 정말 큰 실수였어요. 피부는 나아지기는커녕 답답하고 무거운 느낌만 들고 심지어 턱 주변에 좁쌀 같은 뾰루지까지 올라오더군요. 모두가 그렇게 좋다고 칭찬하는 이 보습밤이 왜 나한테만 효과가 없을까 한참을 고민했답니다. 나중에 아들에게 설명을 듣고 나서야 무릎을 탁 쳤어요. 속부터 바싹 마른 피부 위에 이 제품을 두껍게 바르는 건 마치 메마른 땅 위에 비닐을 덮어놓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 비닐이 외부의 수분은 막을 수 있겠지만 그 아래의 땅을 비옥하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그 건조함을 안에 그대로 가둬버리는 거죠. 우리 피부도 마찬가지예요. 먼저 속부터 충분히 물을 주고
그 다음에 뚜껑을 덮어 수분을 지켜야 하는 거였어요. 보습막을 씌우는 단계는 항상 마지막에 우리가 피부에 준 소중한 영양분을 지켜주는 충직한 파수꾼처럼 말이죠. 또 다른 흔한 실수는 속성 수분 공급이라고 광고하는 제품들을 너무 맹신하는 것이었어요. 제 친구들 사이에서 한창 유행했던 히알루론산 세럼이 생각나네요. 작고 투명한 병에 담긴 그 세럼은 바르는 즉시 시원하고 피부가 탱탱해지는 느낌을 줬죠. 다들 금이라도 발견한 것처럼 기뻐하며 건조한 피부의 해결책을 드디어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에어컨 틈방에 잠시만 앉아 있거나 건조한 바깥바람을 쐬고 나면 피부가 오히려 더 바싹 당기는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피부 속 수분을 몽땅 빼앗기는 것처럼요. 정말 끔찍한 기분이었죠. 아들 말이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기는 자석과 같대요. 주변 공기가 습하면 공기 중에 수분을 피부로 끌어오지만 공기가 너무 건조하면 반대로 피부 더 깊은 곳에 수분을 표면으로 끌어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분은 보습막이 없으면 공기 중으로 금방 날아가 버리고요. 결국 돈은 돈대로 쓰고 피부는 쓰면 쓸수록 더 건조해지는 악순환이었죠. 거기서 끝이 아니에요. 주름이 보이기 시작하면 우리 여자들은 또 조급한 마음에 레티놀 같은 강한 성분을 찾게 되잖아요. 저도 예외는 아니었죠. 레티놀이 피부 재생을 돕고 주름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말에 청춘을 붙잡고 싶은 마음에 덜컥 사서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 며칠은 빨리 예뻐지고 싶은 욕심에 듬뿍듬뿍 발랐죠. 그 결과 제 얼굴은 시뻘겋게 달아오르고 각질이 일어나고 따끔거리기 시작했어요. 예뻐지기는커녕 제 연약한 피부가 절망 속에서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어요. 알고 보니 50세 이후 피부에는 모든 것이 조심스럽고 부드러워야 하더라고요. 기본적인 보습과 진정 단계를 무시하고 강한 성분만 남용하는 것은 피부 장벽을 점점 더 약하게 만들 뿐이었어요.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며 화장품에 돈만 쓰고 피부는 나아지지 않을 때마다 정말 속상했어요. 아들이 그러더군요. 엄마 잘못된 순서가 바로 엄마가 매달 내는 피부과 청구서예요. 올바른 순서야말로 병원비와 화장품 값을 아끼는 지름길이고요. 그 말이 제 정신을 번쩍 들게 했어요. 피부 관리라는 건 누가 더 비싼 제품을 쓰나 경쟁하는 게 아니라 내 피부를 이해하고 피부가 필요로 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때에 맞춰주는 여정이라는 걸요. 그리고 아들이 알려준 소박한 3중 보습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어요. 이름은 좀 거창하게 들릴지 몰라도 사실은 아주 간단해요. 약간의 인내심과 올바른 순서만 지키면 되거든요. 비결은 그 작은 통과 이것의 조합에 있었어요. 이것은 바로 히알루론산 세럼이나 글리세린 토너처럼 아주 흔하고 저렴하면서도 효과는 뛰어난 보습 성분들이었죠. 매일 저녁 깨끗이 세안을 하고 1분 안에 피부에 물기가 살짝 남아있을 때 저만의 작은 의식을 시작해요. 첫 번째는 물길 열기 단계예요. 글리세린 토너 몇 방울을 손바닥에 덜어 살짝 비벼 따뜻하게 만든 다음 얼굴 전체에 톡톡 두드려 흡수시켜요. 마치 가뭄에 쩍쩍 갈라진 논에 시원한 단비가 내리는 느낌이랄까요? 아들 말로는 이 단계가 피부에 미세한 물기를 만들어 다음 단계의 영양분이 잘 흡수되도록 돕는 거래요. 다음은 영양 공급 단계죠. 제가 평소에 쓰던 순한 보습 크림을 사용해요. 굳이 비싸거나 유명한 브랜드일 필요는 없어요. 내 피부에 잘 맞고 자극적인 향료가 많이 들어있지 않은 제품이면 충분해요. 얇게 펴 바르면서 안에서 밖으로 아래에서 위로 부드럽게 마사지해줘요. 피부에 밥을 주는 시간인 셈이죠. 피부 장벽을 튼튼하게 키워주는 과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황금 잠금 단계. 쌀 한 톨만큼 아주 조금만 보습 밤을 덜어 손바닥에 놓아요. 양손바닥을 비벼서 밤이 완전히 녹아 투명하고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 다음 문지르지 않고 이마부터 볼턱까지 얼굴 전체를 두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듯 눌러줘요. 손의 온기가 영양분 흡수를 돕고 그 작은 통에서 나온 얇은 막이 피부를 감싸 밤새 수분이 날아가는 것을 거의 99% 막아준대요. 마치 피부에 따뜻하고 부드러운 이불을 덮어주는 것처럼 정말 포근한 느낌이 들어요. 아까 이야기했던 박 여사도 제게 이 방법을 자세히 전해 듣고는 매일 밤 꾸준히 따라 했어요. 한 달쯤 지났을까 전화기 너머로 그녀의 목소리가 촉촉하게 젖어 있었어요. 민준 씨, 정말 고마워. 내 손이 더는 갈라져서 피가 나지 않아. 밤에 가렵지도 않아서 잠도 푹 자. 목이랑 입과 피부도 훨씬 부드러워지고 잔주름도 많이 옅어졌어. 그녀는 한 달 전후를 비교하는 사진까지 보내주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죠.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영상통화 너머로 보이던 그녀의 눈에 비친 기쁨을 보며 제 마음도 정말 행복해졌어요. 행복이란 때로 이렇게 작고 유용한 무언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데서 오는 것인가 봐요. 행복이란 때로 이렇게 작고 유용한 무언가를 주변 사람들과 나누는 데서 오는 것인가 봐요. 그리고 박 여사의 그 기쁨이 제게 더 큰 용기를 주었어요. 얼굴 피부가 점점 좋아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고 나니 저도 모르게 조금 더 대담해지더군요. 그동안 제가 소홀히 했던 다른 신체 부위에도 이 방법을 한번 시도해보기 시작했죠. 우리 여자들이 그렇잖아요. 얼굴 가꾸는 데만 정신이 팔려서 정작 나이는 다른 곳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많죠. 안 그런가요? 가장 먼저 제 손이 생각났어요. 아, 제 두 손이요. 30년 넘게 요리하고 빨래하고 텃밭에 작은 채소들을 가꾸면서 어느새 손이 거칠고 투박해져 있었어요. 밖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 제 손을 내밀기가 부끄러워 악수조차 꺼려질 때도 있었죠. 그래서 제 손을 위한 새로운 의식을 시작했어요. 매일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나면 핸드크림을 듬뿍 바르고 그 위에 바로 그 보습밤을 얇게 덧발라줬어요. 특히 건조해서 갈라지는 손톱 주변은 더 꼼꼼하게요. 마지막으로 얇은 면장갑을 끼고 잠자리에 들었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딱 2주 정도 지났을까요? 제 손을 보고 저 스스로도 깜짝 놀랐어요. 거칠던 손이 몰라보게 부드러워지고 굳은 살도 많이 옅어졌더라고요. 마치 처녀 시절의 제 손을 다시 찾은 것만 같은 정말 신기한 기분이었어요. 그 다음은 목이었어요. 흔히들 여자의 진짜 나이는 목주름을 보면 안다고 하잖아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가시처럼 박혀 있었어요. 목 피부는 얇고 피지선도 적어서 주름이 정말 빨리 생기거든요. 예전에는 목이 파인 옷을 참 좋아했는데 몇 년 전부터는 자신이 없어서 목을 가리는 옷만 골라 입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들이 알려준 얼굴, 피부관리 3단계 보습법을 목에도 그대로 적용해보기로 마음먹었죠. 물길 열기, 영양 공급, 그리고 황금 잠금. 생각보다 효과는 훨씬 빨리 나타났어요. 목 피부가 촉촉하고 탱탱해지면서 자글자글했던 잔주름도 전보다 덜 깊어 보이더라고요. 이제는 다시 제가 좋아하던 옷들을 자신 있게 입을 수 있게 됐답니다. 눈과 피부는 조금 더 조심해야 해요. 나비 날개처럼 연약한 부위라 조금만 잘못해도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한 번은 제가 욕심을 내서 바세린을 좀 많이 발랐다가 다음 날 아침에 눈이 퉁퉁 부었던 기억이 나요. 그 경험을 교훈 삼아 이제는 매일 밤 아이크림을
바른 뒤에 깨알 만큼 아주 적은 양의 제품만 덜어내요. 약지 손가락 끝에서 녹인 다음 눈 밑에 아주 살살 두드려 흡수시키죠. 딱 그 정도만으로도 이 예민한 부위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새로운 잔주름이 생기는 것을 예방하기에 충분하더라고요. 물론 사람마다 피부 타입이 다르니 똑같이 따라 할 수는 없겠죠. 제 조카만 해도 지성 피부라 늘 번들거리거든요. 제가 이 방법을 알려줬더니 이모, 제 얼굴은 이미 기름진데 이걸 또 바르면 기름 부침가에 되겠어요. 라며 손사래를 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려줬죠. 지성 피부는 유분이 많은 쪼는 피하고 볼이나 입가처럼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에만 아주 소량 사용하면 된다고요. 또 다른 제 친구는 피부가 극도로 예민한데 그 친구에게는 얼굴에 사용하기 전에 귀 뒤나 팔 안쪽에 먼저 테스트를 해보라고 조언했어요. 24시간 정도 지켜보고 아무 이상이 없을 때 얼굴에 사용하라고요. 특히 우리 같은 50세 이후 피부에는 조심해서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저처럼 아토피 체질인 사람들에게는 의사인 제 아들이 항상 신신당부를 해요. 피부가 예민해졌을 때는 의사에게 처방받은 연고를 먼저 바르고 잠시 흡수될 시간을 준 뒤에 그 위에 보습밤을 얇게 덧바르라고요. 이 얇은 막이 연고의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도록 도와준대요. 꾸준한 보습이 정말 피부 관리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중요한 핵심이라는 걸 새삼 느껴요. 이렇게 저렇게 시도해보면서 저는 몇 가지 환상의 짝꿍 조합도 발견했어요. 예를 들어 주름 개선을 위해 레티놀을 사용하는 날에는 피부가 좀 건조하고 따끔거리잖아요. 그럴 땐 진정 효과가 있는 보습 크림을 먼저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작은 통으로 잠가줘요. 둘은 마치 완벽한 한 팀처럼 자극을 줄이고 피부를 편안하게 만들어주더라고요. 또 여름철에 햇볕에 그을렸거나 마스크를 오래 써서 피부가 지쳤을 때는 시원한 알로에 젤을 발라 진정시키고 그 위에 수분 크림 마지막으로 얇은 보습막을 씌워줘요. 수분 공급, 진정, 보습 잠금. 이 3단계가 지친 피부를 빠르게 회복시켜 준답니다. 자, 이제 제가 매일 밤 잠들기 1시간 전에 실천하는 5분 의식을 공유해 드릴게요. 이건 온전히 저 자신을 위해 쓰는 소중한 시간이에요. 먼저 30초 동안 미온수로 세안을 하고 물기를 완전히 닦지 않고 살짝 남겨둬요. 다음 40초 동안은 글리세린 토너를 얼굴에 부드럽게 두드려 흡수시켜요. 피부가 시원한 수분을 꿀꺽꿀꺽 마시는 느낌을 즐기면서요. 그 후 40초는 크림을 바르는 시간이에요. 문지르지 않고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 안듯이 손가락 끝으로 펴 발라줘요. 그리고 중요한 단계, 쌀 한 톨 크기의 보습밤을 녹여 30초간 얼굴에 가볍게 두드려줘요. 마지막 2분은 손과 목을 돌보는 시간이에요. 면장갑을 끼고 목에도 얇게 한 겹 더 발라주죠. 모든 과정이 끝나면 휴대폰은 멀리 두고 침실에 작은 가습기를 켜요. 깊은 잠과 적절한 습도야말로 그 어떤 비싼 화장품보다 더 좋은 피부 보약이니까요. 깊은 잠과 적절한 습도야말로 그 어떤 비싼 화장품보다 더 좋은 피부 보약이니까요. 제가 이 작고 소박한 저만의 비결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한 이후로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참 많은 기쁨을 돌려받고 있어요. 80세가 넘으신 어르신도 계셨고 이제 갓 40대에 들어선 동생들도 있었죠. 모두들 변화를 느끼고 있다고 말해 주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제 마음속에 깊이 남아 잊히지 않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바로 올해 75이 되신 제 옛 이웃 최 어르신 이야기예요. 그분의 손등은 건조하다 못해 거북이 등껍질처럼 쩍쩍 갈라져 있었고 때로는 피가 배어 나오기까지 했어요. 병원에서 처방해준 연고를 발라도 그때뿐 며칠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고 하소연하셨죠.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했던 손 관리법을 어르신께 차근차근 알려드렸어요. 처음엔 에이, 그런 애들 장난 같은 걸로 뭐가 되겠어 라며 손사래를 치셨죠. 하지만 제가 너무 간곡하게 권하니 마지못해 제 성의를 봐서 한번 해보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딱 3주가 지났을까요? 어르신이 저희 집까지 찾아오셔서 제 손을 덥석 잡고는 연신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거칠었던 손등이 아기 손처럼 부드러워지고 깊게 패였던 상처들도 모두 아물어 있었어요. 하지만 저를 더 놀라게 하고 기쁘게 했던 건 그 이후로 다시는 그런 증상이 재발하지 않았다는 어르신의 말씀이었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번지는 그 온화한 미소를 보는데 제 마음이 어찌나 따뜻해지던지요. 많은 분들이 제게 궁금해해요. 어떻게 그렇게 저렴한 바세린 하나가 그런 기적 같은 일을 해낼 수 있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의사인 제 아들이 설명해준 이야기를 들려드리곤 해요. 아들 말이 그 작은 통의 주성분은 인류가 발견한 가장 강력한 보습막 성분이래요. 마치 최고의 성능을 가진 비오시처럼 피부 표면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날아가는 것을 거의 고입포르투나 막아준다고 하더군요. 우리의 피부 관리는 농사를 짓는 것과 같아요. 물길 열기, 거름 주기, 그리고 물 가두기 라는 세 가지 요소가 모두 필요하죠. 히알루론산이나 글리세린 같은 성분으로 피부 깊숙이 물길을 열어주고 크림으로 영양분이라는 거름을 준 다음 마지막으로 이 보습밤으로 그 모든 것을 날아가지 못하게 물을 가두는 순서를 잘 지켜주면 보습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제 동창 강 여사 이야기도 생각나네요. 그녀는 목주름이 너무 깊어서 스카프 없이는 외출도 못할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어요. 비싼 레이저 시술에도 수없이 돈을 썼지만 효과는 늘 잠시뿐이었다고 해요. 제 이야기를 듣고 난 후 그녀는 매일 밤 그 3단계 방법을 목에 꾸준히 실천했어요. 2달 뒤에 다시 만났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녀의 목주름이 눈에 띄게 옅어져 있었거든요. 이제 그녀는 더 이상 스카프 없이도 자신 있게 목이 드러나는 옷을 입고 다닌답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꾸준함이에요. 우리 모두 마음이 급하고 당장 효과를 보고 싶어 한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하루 이틀 해보고 변화가 없다고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피부, 특히 50세 이후 피부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해요. 최소한 2주는 꾸준히 해봐야 느낌이 오기 시작하고 한 달은 지나야 눈에 띄는 변화를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정말 특별히 강조하고 싶어요. 바로 사용량이에요. 많이 바른다고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특히 이 제품은 얼굴 전체에 정말 쌀 한 톨만큼의 아주 적은 양이면 충분하고도 남아요.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모공을 막아서 뾰루지를 유발할 수도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중요한 주의사항을 당부드릴게요. 상처가 열려 있거나 감염된 부위에는 절대 사용하시면 안 돼요. 만약 사용 중에 피부가 갑자기 붉어지거나 붓고 가렵다면 즉시 사용을 중단하고 병원을 찾아가세요. 여러분, 피부는 우리 건강을 비추는 거울이에요. 피부를 가꾸는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복잡하지 않아요. 비싼 제품이 아니라 올바른 습관과 이해, 그리고 꾸준함에 그 비결이 있답니다. 오늘 제가 나눈 이 세 가지 간단한 단계만 기억하세요. 물길 열기, 영양 공급, 보습 잠금. 이 세 단계가 건강한 생활 습관, 충분한 물 섭취, 그리고 편안한 잠과 어우러질 때 여러분의 피부는 서서히 달라질 거예요. 제 진심 어린 경험담이 여러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가꾸는 여정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영상 속 내용은 개인적인 경험 공유를 목적으로 하며 의학적인 조언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시도하기 전에 작은 부위의 피부 반응을 테스트하고 필요시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